영국 왕실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영국 왕실의 왕세자비가 된 여인 케이트 미들턴.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미래의 영국 왕비 자리까지 오른 그녀는 명실상부한 현대판 신데렐라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 그녀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리 밟아도 자존심도 없이 매달리는 발매트라는 조롱과 피 말리는 은밀한 따돌림을 버텨내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귀족인 이들이 모인 영국 왕실 사회에서 그녀는 은근한 멸시와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녀를 보며 평민 출신이라 조롱했고 심지어 미래의 남편이 될 윌리엄 왕세자조차 여자친구 케이트가 있는 와중에 첫사랑이자 귀족 출신 모델 겸 배우 이사벨라 칼소프에게 여러 차례 청혼합니다. 당시 영국 왕실도 평민인 케이트보다는 귀족인 이사벨라와 윌리엄이 결혼하길 기대했지요. 수많은 이들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냉혹한 환경 속에서 케이트 미들턴은 어떻게 이 지독한 상처들을 극복하고 영국 왕실의 가장 대체 불가능한 핵심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남모를 눈물과 고통 뒤에서 그녀가 철저하게 지켜냈던 지독하리 많지 영리한 세 가지 심리 처세술을 파헤쳐 봅니다. 윌리엄과 케이트 두 사람의 인연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명문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지리 전공으로, 케이트 미들턴은 미술사 전공으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입학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철저한 설계의 결과물이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케이트는 명문 에든버러 대학교에 합격해 입학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왕세자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로 진학한다는 발표가 나자 케이트의 어머니 캐롤 미들턴은 돌연 딸의 입학을 취소시키고 1년을 갭 이어하게 만듭니다. 오직 윌리엄과 같은 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밀어넣기 위해서였죠. 항공사 승무원 출신으로 신분 상승의 열망이 강했던 엄마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출신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던 탓에 딸은 귀족 가문에 시집 보내겠다는 열망으로 케이트를 명문 기숙 사립학교로만 보냈던 엄마의 설계에 정점을 찍는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내 자선 패션쇼 무대에 케이트가 모델로 서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가 자선 패션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직접 모델을 지원해 케이트는 런웨이를 걷습니다. 당시 그녀는 속옷이 그대로 비치는 파격적인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원래 이 옷은 스커트로 디자인된 것이었는데 케이트가 즉흥적으로 가슴까지 올려 원피스처럼 연출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이 패션쇼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무대 맨 앞줄 좌석 티켓을 200파운드나 내고 구매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수수하고 얌전한 동기인 줄만 알았던 케이트의 도발적인 매력에 완전히 반해버린 윌리엄은 옆에 앉았던 절친인 퍼거스 보이드의 팔을 툭툭 치며 와, 케이트 진짜 핫하다라며 감탄했고 케이트가 매력적인 이성으로 완전히 각인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윌리엄은 패션쇼가 끝난 후 열린 애프터 파티에서 케이트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하며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케이트의 엄청난 밀당 심리가 나옵니다. 케이트는 윌리엄이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윌리엄을 살짝 밀쳐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시 케이트에게는 다른 상급생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선을 지킨 것이었지만 늘 모든 여성의 대시만 봤던 윌리엄에게는 이 영리한 거절이 오히려 승부욕과 집착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트는 전 남친과 이별하고 윌리엄과 정식 연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시작은 동시에 지옥의 문이 열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가 평민 출신 여학생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왕실 주변에 귀족 부모를 둔 소위 금수저 친구들의 은밀하고 잔인한 따돌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케이트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문 열립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케이트의 어머니가 과거 승무원이었다는 점을 비꼬아 평민의 딸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케이트 미들턴의 어머니인 캐럴 미들턴은 영국의 대표적인 국적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의 아버지가 되는 마이클 미들턴 역시 영국 항공에서 운항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에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귀족들이 케이트 미들턴을 조롱할 때 썼던 도즈 투 매뉴얼이라는 표현도 바로 이 영국 항공 승무원들이 착륙 후 기내 방송으로 흔히 쓰는 전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비꼰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언론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해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지들은 대놓고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이런 굴욕적인 별명을 박아댔습니다. 바로 웨이트 케이티, 기다리는 케이트. 직업도 없이 오직 왕세자의 프러포즈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자, 왕실에 가기 위해 목을 매는 평민이라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고 프레이밍한 것입니다. 영국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그저 윌리엄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냈으니 말이죠. 귀족 사회의 비웃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류층들은 케이트와 그녀의 여동생 피파 미들턴을 묶어 뒤에서 은밀하게 위스테리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등나무처럼 장식과 향기가 과도하며 오직 신분 상승이라는 탐욕을 위해 무섭게 기어오르는 독한 속물 자매라며 귀족들이 지독한 은어를 만들어 비하한 것이죠. 하지만 상류층 귀족들이 그녀를 이토록 잔인하게 조롱한 데에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한창 연애할 때 철없던 시절에 윌리엄 왕세자는 클럽에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거나 케이트를 혼자 두고 훌쩍 여행을 떠나는 등 상처 주는 행동을 꽤 자주 했습니다. 보통의 연인이라면 화를 내거나 이별을 통보했을 상황. 하지만 케이트는 언론 앞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윌리엄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귀족들이 보기에 이 모습은 대단한 인내심이 아니라 그저 자존심도 없이 매달리는 평민 여자의 집착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그녀를 칭할 때 쟤는 윌리엄이 흙 묻은 신발로 밟고 지나가는 발매트처럼 굴어도 찍소리 못한다며 낄낄거렸습니다. 왕실에 시집가고 싶어 영혼까지 버린 여자라며 낙인을 찍은 것이죠. 사방에서 쏟아지는 언론의 조롱과 귀족들의 조직적인 멸시.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공격 혹은 은밀한 사회적 배제라고 부릅니다. 대놓고 때리거나 욕하지 않지만 상대의 배경을 깎아내리고 소외시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가장 악질적인 따돌림이죠. 하지만 케이트의 진짜 반격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법칙,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하기입니다. 보통 은밀한 따돌림을 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분노하거나 반대로 주눅 들기 마련입니다. 공격하는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감정적 반응이죠. 하지만 케이트는 조롱을 들었을 때 맞서 싸우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윌리엄과 이별했을 때도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대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웃는 얼굴로 친구들과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그들의 규칙 안에서 완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왕실이 자신을 평민이라 무시하자 오히려 전통적인 영국 귀족보다 더 보수적이고 완벽하게 왕실의 에티켓을 학습했습니다.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왕실이 좋아하는 자선 활동까지 그들이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왕세자비의 정석을 보여주었죠. 상대가 나를 배척할 때 너희가 틀렸어라고 판을 깨는 대신 너희가 만든 판에서 내가 최고가 되어주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를 멸시하던 왕실의 어른들, 심지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마저 그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공격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감정적 무반응은
역으로 공격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케이트에게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게임의 플레이어로 정의한 단단한 자존감입니다. 남편 윌리엄 왕세자의 어머니인 다이애나비 역시 왕실의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상처받은 피해자로서 왕실과 외롭게 싸우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케이트는 그 역사를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자신이 통제해야 할 비즈니스 환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철저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별 통보를 했던 윌리엄은 결국 굴욕을 견뎌내고 더 단단해진 케이트에게 돌아와 무릎을 꿇으며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녀를 발매트라 부르며 비웃던 귀족들은 이제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현대판 신데렐라는 단순히 유리구두의 주인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신데렐라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차가운 멸시와 배제를 영리한 심리적 방패로 막아내고 끝내 그 세상의 왕관을 스스로 쟁취해내는 전략가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케이트의 처세술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왕실을 통해 역사를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 안에는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열 심리학은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